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일자리를 잠식하고 뺏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나라 수준은 어디쯤 와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온기훈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둑은 잘 모르지만 그냥 바둑을 그냥 몇 시간 열심히 봤어요. 두근두근 네, 네. 하면서요. 네. 자, 인공지능 이게 무엇인지 어디까지 와 있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AI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Artificial Intelligence, 그 영어 약자인데, 네네, 인공지능이라는 얘기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인지 능력, 또 학습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기술인데요. 네, 이제 원래는 이제 그 하드웨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가 아주 그 소형화되고 그 대용량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정보를 무지하게 많이 담을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 기술이 기반이 되고 있고요. 네네, 여기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여러 가지 그 인지 기술이라든지 또는 학습, 그다음에 뭐 신경망,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보면 지금 이 AI의 발달에 큰 기여했다 이렇게 보겠는데 네네, 사실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시각이라든지 청각 또는 촉각, 네, 미각, 후각 이 다섯 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섯 가지 감각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잘 볼 수 없는 또는 잘 듣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이 AI 기술이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인간이 오감을 가지고 느끼지 못하고 판단을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한다든지 네네, 또 최근에 보면은 센서들을 연결해서 서로 그 정보를 전달하는 IoT, 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이런 기술들이 이제 나오면서 AI도 상당히 이제 더 발전에 그 가속도가 붙는 그런 계기가 네. 마련됐는데 지금은 사실은 제 3차 이 AI 붐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AI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50년대였고요. 네, 네, 이때가 제 1차 붐이었고 1980년대가 제 2차 붐. 그다음에 네. 최근에 그 AI 붐은 제 3차 붐이다. 이렇게 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그 3차 붐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간 것 같은데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가 이제 감동군 교수가 계신데 이분은 네. 또 아마 봐도 5단인가 6단인가 그러세요. 3부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건 네. 결국 이게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고 바꿀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도대체 인공지능 분야 투자가 세계적인 IT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에 그 이세돌 구단과 네, 이 인공지능 간의 알파고죠. 네, 알파고 간의 그 세계의 대결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어떤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라고 네, 하는 점에서는 산업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잘 우리한테 어떤 그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상당히 그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한국은 사실 그 IT 정보통신 기술에서는 상당히 그 선도적인 입장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게 밑바탕이 되고 또 반도체 기술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뛰어넘은 AI 인공지능 기술에서는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네. 한국은 지금 75로 이렇게 정보통신 어, 기술진흥센터가 이렇게 그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네네. 어, 이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은 75, 일본은 89.3, 영국도 그 정도 89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은 뭐 71.9로 이렇게 나왔는데 네네. 사실은 이 기술 격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좁혀질 수도 있고 네. 또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사실 중국에 비해서 0.3년 앞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0.3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네, 그렇죠. 네. 글쎄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최근에 이 AI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정책적으로도 좀 관심이 덜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 유망한 산업 분야가 뭐 상당히 많죠. 네네, 많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네. 유망한 산업 분야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보면은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네. 이 AR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운전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이런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영국에서는 2018년부터 이제 고속도로상에서 시험 주행한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죠. 네네.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지능형 로봇을 이용을 해서 군사라든지 의료, 구조, 건설, 이제 건설도 로봇이 할 수 있죠. 또 구조도 네. 그렇고요. 이런 게 또 이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라든지 장애인 네. 보조, 어, 장애인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예. AR 이용을 해서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계적인 IT 기업들은 지금 보면 가장 앞서 있는 게 이제 구글입니다. 네. 구글, 네. 알파고를 만든. 사실 구글은 2014년에 딥마인드라고 하는 벤처기업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바둑의 이 주역을 한 게 바로 딥마인드라고 하는 네. 그런 벤처 기업을 인수를 한 이후에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AI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고 학습하는 딥러닝. 네. 이번에 이게 딥마인드라고 하는 걸 우리 바둑 대회를 하다 보면 그게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딥마인드사를 이제 구글 딥마인드가 됐는데 이건 인수를 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IBM이 또 왓슨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개발했는데 이것은 네. 네. 1초에 80조 원을 연사를 해서 네. 복잡한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이러한 그 기술을 이제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MS사의 경우에는 자동 통 번역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네. 음성 자동 인식이라든지 실시간 번역 기술을 지금 또 개발했습니다. 네. 도대체 그러면 사람이 네. 직업을 많이 뺏기게 될 텐데 새로운 직업이 네. 어디서 만들어질 건가? 저는 그게 참 걱정이에요. 네,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일단 받아들여야 되고, 인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 유망한 산업, 네.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인간이 설 땅은 뭐냐라고 네. 네. 하는 건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또 인간이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이런 거를 또 개발한다든지, 또 이런 걸 이용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걸 잘 이용하느냐 하는 분야에서 네. 또 인간이 역할을 해야 되고요. 결국은 이러한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인간이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그렇다면 그런 분야에서 또 일자리는 또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세돌이 이기든 알파고가 이기든 뭐 인류의 승리는 똑같다. 뭐 이렇게들 얘기는 하지만 네.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좀 선진국을 따라다보려면 정책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그럴 텐데요. 이번 그렇죠. 4.13 총선에서 그걸 보면서 유권자께서 판단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 제도 정비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그 확산이 되면서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 이걸 또 취소하기 위한 법적 이런 제도적 그 정비가 있어야 되고요. 또 네. 이거를 이제 그 이전에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융합이라든지 관련해서 이런 법 제도 이게 정비가 필요한데 네. 지금 우리 정치 쪽에서는 이런 거를 할 그런 논의할 겨를이 없는 거죠. 오로지 네. 뭐 누가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에 함몰돼 있다 보니까 좀 아쉽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과감한 R&D 투자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네. 네.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체계적인 인재 육성, 고급 인재 유치. 사실 일본만 해도요. 지금 보면 도쿄대를 그 시험을 치러서 학교 갈 수 있는 그 수준을 갖춘 인간의 로봇을 지금 한참 개발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라든지 국어, 수학, 사회 이런 쪽에 대학 시험을 네. 위한 그 준비를 로봇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세상은 재밌는 이렇게 것들을 바뀌는데 우리는 지금 멈춰 있다는 거. 고맙습니다. 온기훈 네,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